행복을 잃지 않는 습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세에 이른다. 10년 전에 비해 약 3년 증가했다. 이런 추이로 간다면 50년에서 60년이 지나면 평균 수명은 100세에 이를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옛말도 있지 않던가. 그만큼 건강은 중요하며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다. 요즘은 취업을 준비할 때 지원할 회사를 고르는 기준으로 복지와 워라밸을 꼽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급여를 주느냐가 좋은 회사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급여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당장 받는 급여는 적지만 정년과 노후까지 보장되는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우리가 행복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하는데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성은 일상을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인간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체온은 늘 36.5도 수준이고 체중 역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항상성이 깨지면 병에 걸리게 된다. 병에 걸리면 삶의 반경이 줄어들고 온전히 삶에 집중할 수 없다. 오로지 병을 고치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 이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든 상태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다. 물론 불치병을 앓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음미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이후에야 돌이킬 수 없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잃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먹고, 자는 것이다. 이것들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런 기본 요소가 충족되어야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돌볼 수 있다. 물론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것을 한 번 거른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들은 모두 습관이다. 운동 습관, 식사 습관, 수면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힌 행동 방식을 말한다. 오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운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수면이나 식사 역시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면 인간을 기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우울증 환자에게 운동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수렵과 채집 활동을 위해 하루에도
10에서 15km씩 걸어 다녔다. 우리의 뇌 또한 그런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더욱 커졌으며 몸 역시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다. 우리 몸은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매일 주차장에 세워놓고 방치한다면 필요한 순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방 고장날 것이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는 운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고혈압과 뇌졸중, 심혈관 질환, 우울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그리고 치매의 위험성을 낮춰준다. 심지어 부작용도 없는 약이 있다. 바로 운동이다. 당신이라면 위에 열거한 질병을 안고서도 행복할 자신이 있는가?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질병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질병에 맞서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니 병이 들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자. 단지 하루 2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을 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이전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거나 꼭 무거운 아령을 들고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걷기나 뛰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인 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아무리 빠른 경주용차라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피트에 들어가 연료를 보충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몸이 멈춰있는 순간에도 뇌는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회전을 하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깨어있다. 그런 이유로 불규칙적으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은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다. 우리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지 않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곤 한다. 그럴 때는 지금 배고픈 상태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스니커즈라는 초코바 광고를 기억하는가? 해당 제품의 광고에서는 한 가지 카피를 10년 이상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출출할 때 넌 네가 아니다 라는 카피다. 광고에서 주인공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 곁에 있던 친구가 출출할 때 넌 네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초코바를 주인공 입에 쑤셔 넣는다. 그러면 주인공이 갑자기 생기를 띠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TV의 먹방과 SNS의 맛집 사진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음식을 혼자 먹기보다 마음이 맞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먹는다면 행복은 보장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직장인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지나치게 적거나 많으면 우울, 불안, 자살 위험 등이 높아졌다. 수면의 기능은 생각보다 많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잠을 자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내장되어 있으며 때가 되면 잠을 자야 한다. 잠을 자는 동안 가장 중요한 기간인 뇌와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피로에서 회복되고 면역력이 유지된다. 정신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정보들이 지워지는 망각이 일어나고 지난 시간에 기억이 정리되면서 내일을 살 수 있는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수면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매우 억울해한다. 잠이 많은 사람을 게으름뱅이 취급하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수면 박탈 실험으로 알아본 결과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들인 시간만큼 성과를 얻기 힘들다. 또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충분한 수면을 자신에게 허락하자.